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 드라마 조지 버나드 쇼를 좀 하다가 말았죠. 현대 드라마가 영국에서는 19세기에 좀 시들시들하다가 19세기에 시인 테니슨이라든가 브라우닝 또는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조금 유지되다가 20세기에 와서 새롭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경향들을 우리 교재는 몇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 내용을 한번 보죠. 어디 있느냐면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165페이지 첫 줄만. 자, 이 인터넷 강의에서 또 이렇게 영어로만 계속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한글로 내가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영어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참조해 주니 공부할 때 이 앞뒤의 용어의 구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5페이지 첫 줄 보면 In the work of many 20th centuries English dramatists, it is possible to see not only the products of individual writers' ideas and experience, but also several general tendencies. 자, 20세기 영국 드라마티스트, 극작가들의 작품에서 it is to see 이런 걸 보는 건 가능하다. 20세기 많은 영국 극작가들 작품 속에서 individual writers ideas, 개개인의 작가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경험의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몇몇 also several general tendency, 몇몇 중요한 경향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20세기 훌륭한 영국의 20세기에 많은 극작가들이, 소소한 극작가들이 있는데, 이들의 작품 속에서 개개인의 어떤 생각, 개개인의 경험의 산물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적인 경향도, 그 사람들을 쭉 보면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This does not mean that the writers are members of a group, but that they share enough belief and concern for their work to have several important things in common. 이렇게 개개인 작가들의 생각이나 경험의 결과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도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그룹의 멤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무슨 그룹이니까 다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share enough belief and concern. 그들은 공통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관심사를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품에. To have several important things. 공통으로 몇몇 중요한 일들에 있어서 그들의 작품 속에서는 함께하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작가들에게는 공통에 믿는 뭔가가 그 작품 속에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1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조지 버나드 쇼가 있죠. 조지 버나드 쇼 was born in Ireland.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 but spent most of his long adult life in England. 영국에서 그의 긴 성인의 삶,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어린이 대부분을 영국에서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일랜드 작가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아일랜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강요하고 뭐 이렇게 조이스처럼 아일랜드에 관한 집착적인 이런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아일랜드하고 영국은 너무나 오랜 세월 한 나라였어. 한 700여 년 동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700년이라는 세월을 지배해 오면 이게 아일랜드인지 영국인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700년을 살다 보면 피가 섞이겠죠. 그래서 아일랜드의 엄마, 잉글랜드의 아버지를 가진 사람은 어디가 고국인지 애매해지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700년 가다가 20세기 초에 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니까, 이게 이제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거기에서 아버지 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꼭 독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아일랜드에 뿌리박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좀 이따 하게 될 아일랜드의 그 시인들 예이츠와 같은 사람들은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서 또 굉장히 애쓰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20세기 현대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람이 오스카 와일드도 있지만 조지 버나드 쇼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입센의 영향, 이 입센은 노르웨이의 극작가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20세기에 크게 포문을 연 사람인데 이 영향을 받았고 그렇다. 이 사람은 맨 앤 슈퍼맨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이 많은 쇼펜하우어 철학자 입센 니체 독일인 니체 바그너 음악가 바그너는 니체를 또 굉장히 지켜 세웠어요. 그렇죠? 막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인물들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그의 사상 체계를 이루었다.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을 한번 볼 수밖에 없어요.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좋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제 남녀가 사랑해야 직접 사랑을 해야 만나보고 얘기하고 이래야 좋은지 나쁜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중매쟁이가 저 신랑 좋다, 신부감 좋다 얘기해봤자 만나보고 얘기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죠. 자, 지금 내가 하는 것도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조지 버나드 쇼예요. 자, 쇼처럼 얘기한다면 내가 이제 중매쟁이로서 막 떠들어봤자 직접 읽고 경험하고 이 작품의 진가를 느껴보지 않는 한 의미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의 작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쇼는 원칙적으로 사상극의 대다가 드라마 아이디어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철학의 영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의 극들은 주로 현대 문명 생활을 다룬 토론극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극들을 정치, 경제, 사회, 재반의 현상을 논하기 위한 토론의 자극으로 활용했는데 때로는 그의 철학적 주장인 개벽적 논리로 전개되어 아이러니와 역설을 창출해낸다. 이것도 얘기를 좀 했었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또 이 쇼는 한때 패비언 사회주의자, 어떤 공산주의자인 거죠. 부의 균형적인 분배를 주장하였지만 급진적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혁명을 주장하는 칼 막스의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막스도 보면 우리 이제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사회주의가 끝났다고 하지만 늘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사회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들이 늘 갈등하게 돼 있죠. 근데 노동은 누가 많이 하나요?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힘이 없는, 자본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고 자본이 있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적대감이 생기겠죠. 자, 이 사회의 이런 권력의 문제를 노동으로 본 사람이 막스예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노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무너지겠죠. 그래서 막스가 한 얘기는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우리의 노동을 끊어버리면 이 자본가들의 삶은 유지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함께 그러면 또 함께 다 같이 노동하고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실험했죠. 공산주의가 그거죠. 성공했나요? 망했어요. 그럼 자본주의는 끝없는 경쟁을 해서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힘 없는 자와 돈 없는 자와 우리나라도 몇몇 10%가 나만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자, 이런 사회가 그럼 행복하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럼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절충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생각이 이 사회가 유지되는 한 반복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는 하층계급 사람들이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충분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사회적 경쟁적 불평등은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건 뭐 막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하는 거죠. 즉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계급 차별을 유지시키는 근본적 요인으로 본다. 공부 안 하고 이 세월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거에 적응할 만큼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단순 노동자가 되겠죠. 그럼 단순 노동자가 주는 거는 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거죠. 그 이득은 누가 가져가나요? 자본가가 갖고 가는 거죠. 하지만 비록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인도주의적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는 민주주의적 평등보다는 오히려 이상적 국가를 이끌 탁월한 지도자 슈퍼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자, 그래서 이 영화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여기 작품 세계 맨 앤드 슈퍼맨, 이게 1903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때 그 조선말 일제 그 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참 앞서갔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맨 앤드 슈퍼맨 같은 거 한번 찾아서 연극을 보기 바랍니다. 참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다 하는 정도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피그말리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보는 거죠. 음성학 교수인 히진스는 사람들이 억양만 들어보아도 그들이 어느 지방 출신이 정확하게 판별해내죠. 또한 그는 어떤 자가 아무리 부자인 채 해도 그의 말을 들어보면 출신 가문까지 알게 되죠.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런던에서 꽃을 파는 소녀의 촌티나는 심한 사투리를 듣고 이런 피그말리온에 관한 여러분의 이것도 한번 세인트 존도 한번 기회가 되면 보기 바랍니다. 조지 버나드 쇼도 아일랜드 출신이라서 선생님은 굉장히 아일랜드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일랜드를 그 지난번에도 갔다 왔다고 얘기했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아일랜드에 한번.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떠들고 무슨 일이면 막 들끓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싹 사라지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도 이 반도체 컴퓨터 이런 거 나오면서 그렇죠. 기발한 생각들 내놓기 좋아하고. 근데 유태인만큼은 또 그렇게 끝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없고 이게 이제 지금 아일랜드가 영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이유죠. 근데 우리는 아직 일본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아쉽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삼성은 일본의 웬만한 기업을 다 추월했죠. 자, 일본을 언젠가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앞서는 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서머셋 모험인데 이 사람은 소설가잖아요. 서머셋 모험은 소설가인데 지난번에 내가 하나 그 소설 뭐죠? 시오노 나움이 나오는 그 영화 그것도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서머셋 모험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작품 세계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의 굴레라든가 이런 작품을 보면 영국에서 살아남을 만한 훌륭한 작품을 쓴 작가예요. 그런데 뒤에 갈수록 생활이 방탕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돈이 없으면 여관에 가서 막 단편 뭐 이런 거를 써대고 또 돈 벌으면 유세로 얘기하면 단편 써서 긁어서 보내면 돈 1,000만 원씩 막 받고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모아서 너무 돈을 흥청거리고 쓰고 등 떠쓰고 배불렀어요. 그래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뒤에 작품들은 작품의 품격이 뚝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북한을 한번 옛날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오래된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소설가로서
더 유명하고 이런 작품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보여주죠. 그는 초기에 오스카 와일드풍의 희극을 썼지만 위트와 풍재 등에 있어서 날카로움을 결했다. 없다. 뭐 이래서 극작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노엘 코워드도 넘어가고 T.S. 엘리엇이죠. 이 T.S. 엘리엇인데 이 T.S. 엘리엇은 어떻게 보면 극작가로서보다 시인으로서 유명하고 비평가이고 20세기는 T.S. 엘리엇의 시대라고 할 정도예요. 그 엘리엇이 또 황무지를 발표하고 21년인가요? 19년인가 황무지 발표하고 이 세상은 이 엘리엇의 세상이 됐어요. 이 이미지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미지스트인데 그 이전의 시와 T.S. 엘리엇의 시 이후로는 확 달라지죠. 우리나라의 주지주의, 모더니즘 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엘리엇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이 서구 2000년의 역사를 산꼭대기 올라와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셰익스피어하고 신라본을 쓴 누구죠? 신라본을 쓴 그 사람인데 셰익스피어하고 신라본을 쓴 그 친구가 자기보다 잘나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둘을 비판하고 내가 그러면 극을 한번 써보겠다. 내가 뭐 극을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성당의 살인이라는 걸 썼죠. Murder in the Cathedral 이거 성당의 살인 왜 이렇게 됐어? Murder in Cathedral 성당의 살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글쎄 그게 또 칵테일 파티도 유명하죠. 또 칵테일 파티. 자 이런 작품을 썼는데 그 셰익스피어를 능가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대주교가 네 명이 그 캐시디더래요. 네 명의 유혹자들의 시련을 예수처럼 초연히 극복해내고 마지막에 자의적인 순교자가 되는 유혹도 뿌리치며 신의 뜻에 따라 순응하는 인간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자, 그 다음에 T.S. 엘리엇이 이렇게 했지만 T.S. 엘리엇은 나중에 이런 극작가로서는 큰 성공을 못하고 시인으로서 또 비평가로서 아주 날카로운 글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존 J.M. 싱이라고 그래요. J.M. 싱 존 멀링턴 싱이죠. 싱인데 짧게 살았어요. 뭐 40도 못 돼서 죽었는데 이 사람도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정서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Rise to the Sea 여기 있네. Riders to the Sea 이 작품에서도 보면 이 Riders to the Sea 작품에서도 보면 아들, 손자,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어부예요. 어부인데 그 어부인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다 빠져 죽게 돼요. 태풍에 풍랑에다 죽고 그 여자가 울부짖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이 작품에서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여인의 한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죠. 어디 보면 정선 아리랑 같은 거죠.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뭐 이렇게 하면서 여인이 울부짖는 것도 손자도 잃고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다 이런 여인의 어떤 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한번 보면 싱은 1871년 더블린 교회에서 태어났다. 더블린이죠. 그는 변호사인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으며 독실한 기독교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그는 다연의 종이기 운동의 책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후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 간다. 트리니티 칼리지에 가보니까 너무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학교가 뭐 관광 학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또 트리니티 칼리지에 어떤 성경, 무지 오래된 성경이 그 대학에 있죠. 그 성경을 보기 위해서 땡볕에도 100m씩 줄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수년간 파리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 예이츠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예이츠의 권유로 그는 아일랜드 돌아가 모국의 전설과 민담 등을 아란 등의 섬지방에서 주민들이 생활을 관찰해 채집하죠. 에비시어터에서 공연된 희극 이런 거 뭐 더 플레이보이 같은 작품과 라이더스 투 더 씨 등에서 아일랜드 농민들이 사용하는 실상의 언어를 정감 있게 구현해 주고 있다. 자, 이 작품을 라이더스 투 더 씨도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 자, J.M. 싱이라는 극작가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 다음 션 오케이지가 있죠. 싱의 뒤를 잇는 아일랜드 극작가는 션 오케이지다. 그는 더블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갖가지 날품 파리도 했고 노동자 생활을 해야 했다. 칼 막스의 영향을 받은 그는 주로 노동운동에 가담하다가 1923년 예이츠의 눈을 뜨게 돼. 예이츠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할 건데, 예이츠는 시인으로서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으로서 그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시는 아일랜드 농촌의 일상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싱과 유사하지만 자신의 극적 소재를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구했다는, 여기는 농촌도 농촌이면 바다에 가까운 농촌이죠. 바꿔 말하면 싱이 에란섬, 이렇게 섬을 비롯한, 이게 이제 어부들이 사는 섬을 비롯한 아일랜드 어민들의 생활을 그려냈다면, 션 오케이스는 더블린의 빈민가를 중심으로 한 빈민들의 삶의 애환을 극화하고 있다. 션 오케이스, 유노 앤드 더 페이콕, 이것도 아주 유명한 거죠. 또는 주노 앤드 더 페이콕. 이 작품도 유명하니까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가 사멜 베켓일 수 있어요. 또 업소드 드라마, 이 업소드 드라마는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죠. 좀 더 크게. 업소 드라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세기의 업소 드라마 부조리 극인데, 이 부조리라는 것은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한번 먼저 이 설명이 뭔지 한번 보죠. 20세기에 들어서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은 무참한 공습 투하와 가스 등의 살상 무기를 통한 대량적 인간 살육을 가져왔고, 이러한 전쟁의 참혹성은 사람들을 거의 허무주의의 극점으로까지 내몰았어요. 나아가 그나마 비틀거리며 지탱하고 있었던 서구 세계의 정신적 지주였던 기독교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고 말았어요. 이 처참한 양차 대전이 가져온 정신적 공황 상태에 시달려야만 했던 사람은 더 이상 안이한 삶의 방식을 수용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야 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공허감과 좌절과 절망뿐이었다. 여기 잘못됐죠. 절망뿐이었다가 아니라 뿐이었다. 전통적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이러한 공백을 대체할 새로운 믿음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부조리함을 느끼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빌고 기도하면 됐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신은 이제
희미해져가지고 신의 자리에 과학이 자리하게 되고 전쟁 물자가 만들어지고 원자 폭탄이 만들어지고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런 걸 본다면 지금 21세기의 지금은 20세기의 이런 1920년대의 이런 상황이 더 극한으로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00년의 세월이 지금 지나갔는데 이런 부조리한 모습은 더 극한으로 가고 여기에 전염병마저 코로나마저 바이러스마저 퍼져가지고 인간들끼리 믿음은 완전 사라진 거죠.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사는 시대가 거꾸로 됐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끼리 만나지 않아야 된다. 뭐로 해야 되냐? 언택트예요.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몰래 숨어서, 몰래보다 그냥 남들과 하지 않는 직업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남들과 함께 하는 직업은 뭘까요? 자,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과학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도 희박해지고 신이 사라진 자리에, 자, 성경의 자리에 과학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서로 죽이고 하는 이 시대의 허무함을 T.S. 엘리어트는 더 웨스트랜드, 황무지라고 표시했던 거죠. 근데 좀 이따 이제 황무지를 해야 되는데, 연극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를 없어다다,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까미가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자, 까미는 우리의 대상 영문학이 아니니까 빼기라고, 알베르토 까미의 이방인하고 이번에 내 칼럼도 썼는데 지금 바이러스의 창고를 예측한 소설, 까미의 패스트 같은 거를 보면, 이번에 내가 칼럼으로 하나 썼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가 폐쇄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 또 이 패스트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돈 벌려는 놈, 또 거기에서 인간을 치료해주고 의사로서의 생활을 다 충분히 해나가는 의사 리웨,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대구, 얼마 전에 대구의 모습, 중국 우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알베르트 까미의 패스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불합리한 시대가 왔는데 이것을 미리 까미는 불합리하다. 자, 이러한 삶의 부조리성을 인식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신은 사라지고 불안해지는 이런 시대에 활동한 작가가 사뮤엘 베케트라든가 헤롤드 핀터라든가 아다마프, 지금 이 아다모프 같은 러시아 작가죠. 장즈네 중국 프랑스 작가이고, 에드워드 올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이 파리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부조리 작가들은 비록 통일된 이론이나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 나라도 다 달랐어요. 1950년대 극문학사에 있어서 한 시대의 주조를 이룬 공통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단절되고 절연된 존재를 보고 자신만이 세계에 유폐된 이방인으로 느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부조리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 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서구 사회가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불안, 불확실성, 절망의 문제를 그려내고, 이 부조리라는 철학적 용어를 그게 처음으로 작용한 사람은 The Theatre of the Absurd를 1961년에 발표한 마틴 에슬린이다. 그는 이 저서에서 부조리극의 새로운 전통을 여는 작가들로서 베케트,
아다모프, 이오네스크, 장즈네 등을 포함한 20여 명을 다루는데 그들은 파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종적 색채는 실로 다양하다. 베케트는 아일랜드, 사멜 베케트도 아일랜드 사람이죠. 헤럴드 핀터는 영국, 아다모프는 러시아, 이오네스크는 루마니아 출신이다. 이러한 국적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작가들은 실험적인 작품들이 공연을 마다하지 않는 수많은 연극 공간이 마련되어 파리를 그들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위한 중심지로 삼았으며 또한 그들은 시대 정신을 표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실험과 시도를 이곳에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영국의 시까지 20세기 영국의 시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